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밤에 긴급 진단을 한번, 시장 진단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실제로는 그 19년 8월 8일이죠. 8월 8일 날 코스닥이 지금 3.68%의 반등이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 코스피는 그에 대비해서는 그게 크게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을까? 과연 진바닥은 맞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52에서부터 아시겠지만 뭐 지금 1891까지 빠진 상태고요. 빠졌다가 지금 뭐 반등이 뭐 살짝 나올라다가 예, 지금 요 정도의 지금 상태로 거래량은 좀 증가해 놓은 상태에서 좀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와우, 음봉이 아주 그냥 뭐 이날이 음봉이 깊었죠. 예, 일단 4% 나왔는데 지금 이날이 엄청 깊은 날이 있었죠. 쭉쭉쭉쭉 코스닥은 계속 내내 쭉쭉쭉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완전 줄기차게 월로 보시면 뭐 931에서부터 쭉 내리고 한번 쭉 내렸죠. 그랬는데 지금 주에서 보면은 윗꼬리를 다른 형국으로 밑에서부터 달려 올라가는 형국으로 바닥에 540을 찍고 올라가는 형국이고요. 그게 이제 작년 2018년 10월 저점을 이미 깨고 내려가서 손절성 물량과 투매성 물량이 나왔죠. 투매성 물량이 나왔고 그걸 받으면서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원인이 뭐였냐? 실제 개인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 8일날 말고 67, 567, 567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 코스닥에서 거의 털렸습니다. 예, 근데 그 털린 물량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 매매하고 뭐 신라젠이 뭐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뭐 신라젠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또 담보로 충족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충족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뭐 바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서 지금 하한가를 한 방, 두 방, 세 방을 여기서 지금 20억 정도 그 대표님이 샀다고 해서 잠깐 반등 나왔다가 바로 하한가 다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하한가 풀렸던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거의 한 방, 두 방, 세 방을 맞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신라젠 그리고 전국 단타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뭐 14,650원 시총이 거의 지금 1조 아직도 1조 409억 단위죠. 이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바람에 반대 매매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계좌들을 신용을 담보에서 땡겼으면 다른 계좌를 해서 그 메꿔줘야 되는 거 다른 주식들을 팔아서 그래서 코스닥에 연쇄 폭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8월 8일 말고 한 3일 동안은 개인의 그 코스닥에 대해서 거의 물량이 터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코스닥이 8월 8일에는 왜 이렇게 3.68 반등이 강하게 나왔냐? 그럼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닥이 지금 기간이 좀 샀죠. 기간이 샀고 외인이 팔았는데 오늘 올라가는 거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볍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 이 지금 신성 델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에서 뭐 물량이 없이 그냥 가볍게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 이 내용이 뭐냐면 워낙 많은 개인들이 위에서부터 지금 고점에서부터 42%면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워낙 많은 물량들이 뺏겼기 때문에 워낙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던지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던지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조금의 약간의 수급만으로도 주가가 8%씩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바로 8월 8일의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스닥에 3.68%를 반등 나올 수 있었던 그 상황이고요. 물론 신라젠이 더 이상 뭐 하락을 멈추기도 했고요. 뭐 앞으로는 향후 또 봐야 되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빨리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너무 접근하신 분 아니면 롱텀 끄실 분들은 뭐 워낙 파이프라인이 지금 안 돼 버렸으니까 잘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3.68 나왔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매도 공백이 생기면서 매수세가 조금만 붙었죠.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어제 나왔던 거래량에 13만 주 전일 거래량에 지금 거의 뭐 절반 좀 넘게 8만 1000주가 됐는데 8만 1700주가 됐는데도 8% 정도.
12%까지 올랐던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코스닥은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네.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떨 때 나오냐면 보통 매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나와요. 매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물량 나올 새도 없이 여긴 거래량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하한가가 나왔죠. 여기 잠깐 풀릴 때 20억 매수했다고 했을 때 여기는 거의 전국 단타 대회가 열렸던 거고요. 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쉴 틈 없이 밀려버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숨 쉴 틈도 없이 뭐 물량 개인들 물량 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물량이 38%라서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왜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를 흔들어서 자기네들은 밑에서 받아서 버티겠다. 자기네 물량도 있고 그리고 신용하고 담보대출 털고 가겠다. 2008년에가 왜 그렇게 그 낙폭이 깊었죠? 제가 알았던 모 구수는 2008년에만 조종을 거의 80억인가 100억인가 맞았었어요. 제가 아는 모 구수는. 네, 실제 그분이 그 자기 계좌 조종받은, 제가 물론 계좌는 보지 않았지만, 네, 제야에서 이름난 고수분이었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 그분의 계좌가 거의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조종을 맞았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분은 뭐 지금은 훨씬 뭐 많이 되신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용하고 담보대출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그럼 뭘까요? 코스닥이 왜 이렇게 물론 바이오 거품도 꺼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나온 데는 바이오의 투심이 깨진 것도 있지만 신용하고 담보대출이 깨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용하고 담보대출 비율을 보시면 거의 뭐 1조 이상 줄어들었던 거를 지표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도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시장 진단을 하면서 현재의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상황을 전체 시장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시장의 바닥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 그러면 여기서 자꾸 지금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런 방향들을 지금 만지작 한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뉴스 및 신문 기사에서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계속 왜냐면 계속 그 정권 잡으시는 분들도 정치하시는 분들 다 신경을 쓰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어쨌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인하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나스닥이랑. 근데 우리만 거의 완전 뭐 거의 10년 전 주가 상태로 되돌아간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건 알겠죠. 하지만 벌어놓은 자산은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장이 바닥은 과연 왔느냐? 확언할 수 없지만 가까워져 오고 있다. 가까워 오고 있다. 근데 시장이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네, 시장이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있죠. 허바닥이냐 진바닥이냐. 허바닥은 뭘까요? 바닥인 척하고 지금 반등이 급격하게 나왔죠. 3.68. 근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반등 났다고 샀을 때 바로 외국인이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트 모양이 밑으로 바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쌍바닥을 찍으러 가버린단 말이죠. 예, 쌍바닥 정도, 쓰리바닥까지는 뭐 짧게나마 흔들 수 있는데 보통 쌍바닥을 찍고 간다고 하면 쌍바닥을 찍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털렸죠. 거기서 다시 레버를 당겨서 샀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버리면 두 번 털리게 되면 계좌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외바닥이 나왔죠. 예, 지금 일단 여기는 10월 저점을 깬 상태에서 완전 코스닥은 정말 처참한 상태로서 나왔고 밑꼬리가 달린 상태인데 밑꼬리 또 밀리고 내려간다고 되면 어떻게 되겠죠? 쌍바닥 찍으러 가겠죠. 예, 쌍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찍고 나서 정말 신용하고 담보대출 레버리지 썼을 때 힘들었을 때 채바닥에서 좀 정리하면 반등이 나와서 따라잡으면 또 밀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계좌가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상황을 주의를 해라. 쌍바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응은 자 계좌 관리는 각자 해야 되겠죠. 예, 각자 지금 뭐 물어보시는 기업들 뭐 미래산업이니 뭐 여러 가지 기업들 HLB니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각자 포지션을 잘 잡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해주시길 바래요. 예, 그런 기업들 못 빠져나오면 힘들어지니까
아, 그리고 특히 신라젠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코스닥 업종이죠, 이건. 뭐야, 신라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거 8% 나온 거는, 이거는 너무 밀렸다가 그냥 나온 거라서, 예, 너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나온 거라서 결 믿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포지션 청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 단기로 하시는 분 아니면 너무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포지션 청산을 해 드릴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개인이 한번 해 먹었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인이 한번 해먹고 차트가 눌렸고, 또다시 개인이 두 번째 해먹었죠. 차트가 눌렸고, 그 다음에 기관이 한번 올려서 해 먹은 세 번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있다 한들 완전 롱통 끄시는 분 아니면 벌써 좀 어려운 상태죠. 이것도 각별히 좀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진단을 들었고, 오늘의 제가 설명드린 거의 맥점은 쌍바닥을 조심하자. 쌍바닥이 진바닥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만 넘어가고, 긴급 시장 진단만 하고 넘어가긴 굉장히 아쉬우니까,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을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KG 이니시스고요. 어, 요즘에 KG 이니시스가 참 좋을 수 있었는데, 동부제철 인수하는 건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봉상이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동부제철 인수한다 해서 그 우려감 때문에 여지껏 밀린 상태인데, 사실은 그거를 측면으로 대비해서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롱통 끄시는 분들은 봐도 그렇게 크게 무방하진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 상태고, 여기서는 지금 크게 거의 지금 최저 바닥이죠. 11,350이니까 지금 13,400이면 거의 최바닥권이죠.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하면 무릎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예, 완전 단기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스윙 정도 롱텀으로 보시는 거를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첫 번째 기업은 KG 이니시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C인데요. 자, SKC 좋았죠. 네, 29,950원에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이죠? 피오라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독점이었는데 또 따로 온 업체가 또 피오 시장에 또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동기업을 또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동기업. 동기업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동기업을 또 우리나라에서 어디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또 동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SKC는 그 밸류에이션을 아직은 다 못 받고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인수하는 기업 자체는 어, 동기업 1위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 롱텀 홀딩 끄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좀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분석해 보실 분은 분석을 해보시고요. 자, 머큐리인데요. 이거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밀렸죠. 너무 많이 밀렸는데 이제 반등이 6% 나왔는데, 사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서 크게 의미 없는, 아까 말했던 코스닥의 그런 정도의 반등이었어요. 음, 그런 정도의 반등이었고, 하지만 그렇게 뭐 크게 기술력이 없거나 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6% 정도 나왔는데 지금 거래량 74%밖에 증가 안 했죠. 예, 이건 단기 좀 포지션을 손을 좀 짧게 잡고 136억인데 지금 시총 뭐 1100억 정도 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지금 1분기는 좀 그랬고 2분기는 확인해봐야지만, 크게 이건 뭐 단기적으로 크게 무리 없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레이인데요. 어, 레이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원래 2만 원에 했다가 지금 시가로에서 2만 3,650원이 돼서, 이게 수익을, 이거 맨 처음에 뭐 분양 그거 하시는 분들은, 공모하셨던 분들 수익이 많이 난 상태고, 이게 보호회수가 지금 1개월이에요. 보호회수가 1개월인데, 이 회사 자체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게 지금 상장한 지가, 예, 8월 8일 날 어제 상장했기 때문에, 그 상장하고 41,500원을 찍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업은 KG이니, SKC 머큐리, 레이입니다. 어, 네, 또 그 궁금한 기업들 있으시면 유튜브 뭐 댓글창에다가 뭐 어떤 기업이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개인적으로 또 그런 기업들 살펴서 또 봐드릴 거고요. 왜냐면 사실은 좀 많이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샀는데 만약에 뭐 주가가 빠진다. 근데 왜 빠지지? 근데 또 물어볼 데는 없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부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전문 투자자도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뭐 전문 투자자라고 모든 걸 다 알면 좋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하면 뭔가 그래도 좀 자기가 못 봤던 시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보시면 좋겠고, 어려운 장인데 꼭 성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겸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